워라 마이스가입니다. 오늘도 사실 리터치 하러 왔는데요. 이게 세 번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터치를 이렇게 많이 받은 건 또 처음이에요. 보통 리터치 두 번까지 하지 않아요? 그쵸. 네, 근데 어쨌든 또 오늘도 굉장히 잘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해본 거 가운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게 지금은 약간 짱구 같잖아요. 이게 금방 하고 나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떨어지면서 네.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과정이. 그게 하나의 이런 기술이었어요. 기술은 아니고 네. 이거는 누구한테 하든 과정이에요. 아, 과정이긴 한데 이제 그러니까 피부를 얼만큼 그 사람 피부에 따라서 네네. 그 사람한테 맞게끔 하느냐. 음, 그 뭐 농도 정하고 음, 요런 게 달라지는 거고요. 이제 아이스님 같은 경우는 조금 건조하셔서 네. 터치업을 한 거고 근데 뭐 좀 여러 번 해도 돼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물론 지난번에도 굉장히 좋은 인터뷰였다고 제가 또 이제 다른 분들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스토리 담을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리터치 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그래서 좀 뭐라고 하지? 제가 오늘은 좀 궁금한 게 사실 돈 얘기를 사람들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음, 그래서 오늘은 좀 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다들 돈 벌고 살아야 음, 되는 시대인데 음, 근데 뭘 대체 어떻게 돈 벌고 살지라는 음,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가지는 상황이고 저는 원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런저런 돈을 벌려고 또 했었고 더 네. 많이 벌기 위한 네. 어떤 방법도 써봤고 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부작용도 있어봤고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진짜 월 1,000만 원 정도 벌기까지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노력을 했고 음. 기간은 한 어느 정도까지 걸렸어요? 아, 내가 이제 돈 벌기 시작해서 나 월 1,000만 원 벌어야 봐야 되겠다라는 음. 목적을 딱 세우고 나서 그게 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되고 어떤 노력으로 거기까지 가는? 왜냐면 월 음. 1,000만 원이라는 게 거의 중산층 정도 소득이 되니까. 음. 그럼 중산층 정도 심리는 얻었다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특히 저희 컨텐츠 안에서는. 저는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벌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고 또 이걸 버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사실은 지금은 저도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많이 못하고 해서 사실 월 1,000만 원을 못 벌어요. 그런데 월 1,000만 원까지 벌었을 때를 처음부터 생각해 보니까 약 한 15년 전쯤에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제 일본에서 기술 교육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손님들 많지 않았을 때 6개월 정도는 이제 사무실을 오피스텔 그 비용을 내야 되니까 제가 대필 아르바이트를 음, 했었어요. 제가 이제 기자를 했어가지고 대필 아르바이트하고 내고 월 1,000만 원까지 벌 때는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15년 전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매달 1,000만 원씩 번 건 아니고 진짜 저 같은 직업은 사실 들쑥날쑥하고 손님들이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직원이 한 2명 있었어요. 음, 그래서 뭐 터치업 하는 친구는 이제 제가 잡아놨으니까 그 이제 다른 실장님이 하시고 했는데 손님들 마음이 실장님한테 안 하고 싶어요. 어,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힘든 게 뭐냐면 저한테 예약하시고 저한테 계속 하고 싶어 하니까 저도 매일 새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치. 예. 맨날 월 1,000만 원 되기가 쉽진 않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번 달은 1,000을 벌고 다음 달도 1,000을 벌어서 기대 심리가 예,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 달은 200밖에 못 벌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거에 대한 그 편차를 내가 견디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나가는 음, 고정 비용은 음, 똑같아요. 음. 근데 사람이 참 웃긴 게 1,000만 원 벌면 더 많이 모아놓고 200만 원 보면 덜 쓰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소비를 좋아해요. 무력이 심하고 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쓰는 거 좋아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네, 술값으로 많이 나갔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보통 네, 이렇게 버는 쪽 좀 많이 쓰잖아요. 좀 많이 쓰는 편이죠. 한국 그쵸? 사람들이. 근데 1,000만 원 정도 그래도 벌어봤던 사람들은 네, 씀씀이가 네, 원래 200 월급쟁이 그냥 200, 네, 300 겨우 버는 네. 사람보다는 씀씀이가 그래도 좀 다르지 않아요? 좀 있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알뜰히 살뜰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제 글쎄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 선생님하고 그때 당시는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해서 세미나 연구 비용으로 뭐 한 10년 전, 15년 전에 막 500, 300씩 내고 그랬기 때문에 연구비 저희가 임상 실험하고 뭐 이런 비용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또 제가 지금보다는 사실 그때도 그렇게 어린 건 아니었지만 글쎄요. 돈 개념이 약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 그때 조금 모아서 뭐래도 좀 하지 네. 않아 할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뭐 지금 후회해서 뭐예요? 이 미용업계 네. 이 업계에서 사실 돈 진짜 좀 버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죠. 근데 원장님은 네. 그 1,000만 원까지 일단 경험을 해봤고 네. 그리고 그 1,000만 원 정도 벌기까지 실제로 이런 새로운 신규들이 이런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음. 좀 뭐라고 하지? 처음부터 1,000만 원은 못 벌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했을 때 요런 느낌으로 가고 요런 심리가 당신이 가지고 있었을 때 너는 곧 1,000만 원 벌 거야 음. 했을 때 그 심리가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노력하고 어떤 징조가 보여요? 좀 고객들이 갑자기 음. 뭔가 막 찾아주는 고객들이 많아진다거나 음. 아니면 한참 동안 고객을 겨우 한 음. 명이라도 음. 막 아까워가지고 막 음. 이렇게 하는 그 어떤 아마추어일 때 항상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아쉬워서 하는 거. 불안하죠. 예. 불안하죠.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탁 이렇게 터져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약간 그거를 나는 어떤 음. 분들은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음. 그게 언제까지 1,000만 원 이렇게 터질지 저는 그게 음. 궁금해요. 조금 어려운데요, 질문이. 네. 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음. 이제 신규가 음. 이 사업을 하는데 음. 계속 하는데 음. 1,000만 원까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지. 아, 저랑 비슷하신 분이 네네네. 일단 첫 번째는요. 고객 관리인데 이게 제가 스킬만 좋다고 해서 손님들이 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음, 여러분 우리 미용실 가거나 네일 하러 갈 때 사실 미용실도 너무 수만 개가 있고 그렇죠. 뭐 네일도 잘하는데 수만 개가 있지만 그 하는 사람하고 나랑 교감이 될 때 조금 기술이 없어도 그쪽에 가요. 여자들은. 음, 어느 순간 그런 게 있었어요. 언니가 사는 옷집은 어디야? 음, 언니가 하는 머리 하는 데는 어디야?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약간 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저를 많이 믿어주실 때, 내가 진심으로 손님을 대했다는 거를 그들이 느껴서 그들이 내 손님이 되고 그들이 빅마우스가 돼서 음, 자기 회사나 친척이나 뭐 가족한테 무조건 눈썹 할 때는 그 2대 언니한테 가야 돼. 음, 그리고 제가 이제 항공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저를 거의 다 알아요.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그리고 음, 이제 A 항공사가 있는데 이제 말할 순 없고 음, 거기 높으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몰랐는데 음, 자기 직원들은 5%나 10%씩 해줘라. 예, 음. 아이디 카드 가져오면 뭐 그런 말 했을 때, 아, 그러면 네, 이게 고객이 참 중요하네요. 저는 질적인 고객? 고객이 제가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손님들이 언니 왜 저는 집이 이제 되게 일산인데 왜 이렇게 신촌까지 나와서 해? 음, 집 근처에다 하지 많이들 하시는데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집에서 나오기 여기가 멀고 힘들지만 집 근처에서 하면은 소위 말하는 아줌마 손님밖에 못 만나요. 음. 네. 그런데 어쨌든 신촌, 홍대 이런 데는 여러 분류의 손님들이 다 오거든요. 이거 좋다. 이거 인사이트네. 네, 어디서든 올 수 있어요. 언니 왜 집 근처에서, 물론 집 근처에서 하시는 분들도 잘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아무래도 지역사회의 그런 분위기나 빅마우스 어머니들한테 휘둘려요. 음, 저도 일산에 가면 사실 손님들 많아요. 일산에서 많이 오시는데, 음, 귀찮게 왜 신촌까지 나오게 해. 좀 일산에서 해줘. 막 이러는데, 음, 절대 안 해드려요. 왜냐면 출장을 안 가요. 왜냐면, 내가 정말 장애인,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의 20년이 좀 안 됐는데 출장 나갔던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이 안 보이시는 피아노 치는 분이셨어요. 음, 그분 같은 경우는 나오시기 힘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출장을 갔었고 웬만하면 제 작업장에 오셔서 음, 해야지 저도 더 예쁘게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 고객들이 정말 뭐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유명인들 마사지하는 손님부터 해서 뭐 지방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항공 승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쇼호스트 뭐 학교 선생님 정말 다양한 거는 제가 이제 그래도 여기 신촌이라는데 홍대라는 이 사대문 안에서 하는 거에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홍대 하면 그래도 월세도 비싸고 네, 맞아요. 보증금도 나가고 네, 네, 그래 네. 어느 정도 투자 비용도 드는데 맞아요. 먼저 내가 경험 삼아 저기 집 동네에서 좀 하다가 아, 나중에 그것도 나쁘진 홍대 않아요. 진출을 하겠다. 근데 본인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거 제가 볼 때는 본인 스타일인데 내가 나는 집을 멀리 떠나가지고 뭔가 하는 게 너무 불안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사실 월천까지는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런 분들은. 사람들. 예, 예. 네. 그거 꼭 월천까지 안 벌어도 되잖아요. 맞아요. 예. 네. 오히려 월천까지 안 벌고 뭐 소소하게 계속 꾸준히 그 수입이 자기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고 메이크업 강의를 기업 강의를 나가고 그 기업 강의에서 또 손님들이 저한테 따로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생겼었고 그다음에 그 손님들의 볼륨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어느 시점을 찍었더니 이제 그 15년 전에 한 1,000만 원을씩 벌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모험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맞아요. 예, 모든 게 모험이고 제가 뭐 지금까지 계속 1,000만 원씩 벌었으면은 뭐 그런 얘기 못 하는데 어느 날은 정말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구질구질하게 친척이나 뭐 친구나 엄마 아빠한테 그런 거 말하기도 싫고 저도 맨날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내내 반 이상이 터치업 손님, 리터치 손님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2주 동안은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견딜 수 있느냐. 내가 인컴이 맨날 없어도 견딜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버티는 힘? 그 모험을 들었다는 게 그 모험이라고 하는 게 네. 대체 어디까지 모험이고 사실은 이것만 이렇게 기술만 있어서 그쵸. 할 건 정말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마음 먹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엄청 불안해요. 손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명이 오셨는데 막 한 달 동안 막 일주일에 막 한두 명 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 일이. 그리고 제가 광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손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또 놓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걸 견뎌야 되는 거? 없을 땐 또 없는 대로 살고 그때 저는 이제 그건 있었어요. 손님들이 3년 4년 지나도 그때 했던 것보다 지금 더 뭔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서 이 언니한테 받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야지 도태됐거나 저 언니 너무 구닥다리 구식으로 하네 그런 느낌을 절대 주면은 안 된다는 거. 저는 이게 왜 궁금하냐면 이제 네. 지금 원장님은 네. 창업을 해봤고 네. 심지어 월 1억까지 벌어봤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런 소소한 것들을 다 알차게 경험을 하신 분이고 네. 그게 기간이 10년, 20년을 지금 넘어가잖아요. 20년 좀 돼가죠 이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간 안에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원장님처럼 되고 싶어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새롭게 나도 한번 이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원장님 누군가를 가르치고 창업부터 1부터 Z까지 다 가르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클래스를 열고 이거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문신에 대한 이런 아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뭐 클래스를 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원장님 지금 그냥 자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는 돈을 벌려고는 하는데 대체 뭐 아마존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쿠팡으로 벌어야 되는지 다단계를 해서 벌어야 되는지 자영업을 하더라도 여러 개 자영업 중에서도 그쵸. 이런 업이 그래도 여자들은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업인데 원장님은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좀 준비해야 될 어떤 요소라고 할까요? 준비돼야 될 부분이라고 할까요? 뭐 돈이면 돈 아니면 뭐 기본적인 어떤 마음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혹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저도 큰 돈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니까 네. 약간의 이제 뭐 돈은 나중에 뭐 어떻게든지 이제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크게 하시는 거는 금물이고요. 네. 본인을 판단해야 돼요.
저는 이런 쪽 일을 하는 거는 사람 관계,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을 맞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말이 많아도 안 돼요. 손님보다 너무 말 많은 주인은 재미가 없어요. 아, 예, 그리고 손님보다 너무 이쁘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기분 나빠요. 여자들이. 예, 오, 제가 이제 아는 손님 중에 저희 손님 중에 이제 샤넬에서 일하시는 매니저님 계신데 고객보다는 항상 덜 이쁘게 하는 게 그들의 그, 그 모토래요. 예. 왜냐? 내가 비싼 거를 사러 오늘 왔는데 내가 파는 매니저보다 내가 더 돋보여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모르겠어요. 저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성격이 약간 푼수 같은 것도 있는데 손님들 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나를 믿게 하는 어, 능력, 설득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나의 기술이 자신감 있어야죠. 네, 내가 나한테 해야 이쁘게 된다. 세 번째는 확실한 사후 관리. 음, 예쁘지 않거나 뭐 손님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바로 개선해 드리는 거. 그다음에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소극적이시거나 손님 응대를 내가 잘 못하고 주눅 들어하는 스타일이다 음, 하시는 분은 사실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막 의욕이 앞서가지고 음, 막 소위 말하는 너무 아줌마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아줌마긴 하지만 너무 막 무조건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손님들 오시면 눈썹하고 아이라인 두 개 다 예약을 하셔도 제가 항상 그래요. 제가 손님 얼굴을 처음 뵙고 어울리는 이미지로 해드리겠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 아, 글쎄요, 이게 문의 오시는 분들이 음, 있죠. 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데 단순히 막 단기간에 언니 뭐 나 3개월만 배우면은 뭐 얼마를 벌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한국 그럴 수도 사람들 있을 것 같아요. 특징. 예. 네, 물론 돈을 벌어야죠. 음, 돈이 안 되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죠. 생각할 때 네,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데 단지 돈만 벌려고 손님을 생각하면은 그 손님은 한 번은 오는데 두 번은 안 와요. 아, 그게 느껴지나 봐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쓰는 사람이지만 그 손님이 내가 돈 쓰면서도 기분 좋게 나 그리고 또 여기 믿고 계속 음, 와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심어주고 보내야 돼요. 음. 예. 지금 누군가는 이걸 들으면서 와, 네. 또 저렇게 할 게 많네. 사실 음. 요즘에 쉬운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딱 들었을 때 아, 저렇게 사실 좀 생각한 것보다 좀 복잡하네. 음. 약간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원장님이 이 일을 20년 동안 하면서 네. 그 안에 소소한 기쁨과 행복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공유해 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님들 때문에 사실 같이 웃기도 하고 음, 울기도 하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세요. 음, 여자들은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뭐 남편 흉도 보고 시댁 흉도 보고 애기 고민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친할수록 못해요. 근데 어, 저는 한두 번 보면 되는 여자고 그다음에 제가 이 손님 얘기를 이 손님한테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음, 가족이 와도 저의 원칙은 누가 왔는지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 어, 그 제 철칙인데 오전에 아버님이 오셔서 눈썹 하시고 저녁에 따님이 오셨는데 말 안 해요. 음, 그분 두 분들이 말씀하시면 하는 건데 저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글쎄요, 가장 기억에 음. 남는 분은 이거 진짜 그냥 얘기해도 되죠. 네네네. 네.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되게 유명한 국회의원 사모님이었거든요. 어, 여기 오셔서 리터치 오셨는데 그냥 하염없이 우시다가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우시다 가시라고. 리터치 아무 때나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수많은 친구들한테 말하지 못하고 내 모습 음, 보이기 창피하고 그래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물 드리고 어, 저 저 나가 있어도 된다고 그랬었던 거. 그리고 음, 이제 새벽에 영어 강사 주변에 이제 영어 학원 같은데 선생님들이 중국어나 영어 강사 선생님들이 이제 새벽 수업하고 힘드셔서 오시면 코 골고 주무세요. 근데 뒷손님이 없으면은 한 30분 더 재워요. 음, 예. 그리고 뭐 저녁에 가끔 이제 금요일 날 손님들하고 같이 딱 끝나면 저도 배고프고 손님도 배고프고 하면 제가 이제 맥주랑 치킨을 싸요. 진짜 웃기잖아요. 처음 본 사람들끼리 음. 그냥 먹어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도 정이 많은 게 장점이잖아요. 맞아요. 예, 소통도 좋아해요. 우리가 보면 음. 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때 지난번에 말하지 않았나? 말했네요. 지난번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는 이게 왜 그래? 음. 사실 이런 경험을 하면 네. 이런 경험이 왜 나한테 중요한지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네.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 음. 하면서 충분히 경험하는 거 아니야? 그걸 꼭 뭐 이거 무신하면서까지 그런 경험을 꼭 해야 돼? 하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원장님의 고객들이 심상치 않은 고객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웬만한 고객 그냥 사례만 들어도 그 고객들이 직업군들이 참 다양하고 말도 못해요. 정말 별의별 직업이 다 있는 것 네, 같아요. 저 막 처음 보는 직업은 물어봐요. 제가 모르니까. 근데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요. 저는 뭐 유명한 직업들도 다 근데 만나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우리 동네에서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런 고객이 이렇게 모일까? 하도 홍대고 좀 네. 약간 알아봐주는 이런 동네고 하면 네. 이게 연결되고 타고 들어오고 네. 또 20년이라고 하는 축적된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결국 그런 사례를 통해서 뭐 누군가는 울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으면서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해 어떻게 영향받는지 그 사람으로부터 뭐 이게 영향받는 게 있잖아요. 결국에 그런 경험이 원장님한테 주는 의미가 뭔지 그게 궁금해. 일단은 인간이니까 공감이 되고요. 위로해드려요. 그리고 저도 뭐 엄청나게 인간은요 아무리 그 사람 직업이 좋던 아니던 어떻게 살아 그거랑 상관없이 인간 사실 그 안에 내적인 건 똑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는 뭐 직업이 엄청 그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좋으신 분이 뭐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변호사님도 오시고 하는데 판사님도 오시고 근데 저는 똑같이 해드려요. 똑같아요 안에는. 그분들 막 더 막 이렇게 해드리고 한다고 해서 좋아하시지도 않고요. 정말 다양한 직업군을 보는데 인간은 똑같구나. 그리고 저 여자가 나보다 이쁘고 잘났는데 저 여자도 나보다 자존감이 오히려 더 낮으신 분들도 많고 얼굴은 정말 예쁜데 남자한테 막 12번 더 차이신 분들도 있고 뭐 성격의 문제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분 요즘 에로 부부라고 그 사랑과 전쟁 프로 끝나고 나서 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거의 뭐 그런 얘기 뭐 남편하고의 사적인 얘기 이런 것도 많이들 하시고 저도 많이 배우고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미용실에 사는 얘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미용실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여기 손님 오시면은 제가 거의 프라이빗하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렇게 벌 수도 있고 저렇게 벌 수도 있고 다양한 버는 방법들이 많은데 원장님은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선택권 앞에서 이 일을 다시 선택할 것 같아요? 하지 않을까요? 할 거예요? 네. 제가 돈을 많이 번 적도 있고 정말 월급쟁이보다 못 벌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길을 그래도 10년 이상 해왔을 때는 이거 외에는 잘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좋은 손님들도 알게 되고 좋은 일이 또 많이 생겼고 사실 돈도 많이 벌어봤고 쓰기도 해봤어요. 그러고 내가 과연 직장 생활만 했으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고 울고 웃고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해외 강의를 또 막 다녔잖아요. 해외 손님도 만나고 해외에 사는 한국 손님도 만나고 또 한국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성격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가지고 만약 20년 전에 돌아갔으면은 이태리 같은 데 가서 가이드 같은 거 해봤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오, 가이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라텍스 같은 거 잘 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마지막 요거만 질문할게요. 지금 원장님은 나름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그냥 요 정도 사는 거에 있어서 진짜 내가 만족하면 한 10점 만점에 한 정도 몇 점 정도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일로만요? 예, 일로만.
8 정도? 8 정도. 그건 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일로만 따졌을 때 앞으로 한 네. 5년, 10년 네. 내가 나 자신을 미래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내 자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음. 어렸을 때는 막 앞으로 향후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런 거 네네. 세우잖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40이 넘고 맞아요. 하니까 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린 분들은 이해를 네. 못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1년? 1년이 참 금방 가잖아요. 음. 지금 행복하면 되고 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 또 이 일이 싫어졌어 하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음.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음. 근데 한국에 있는 우리 손님들한테 약속한 거는 제가 수전증이 걸릴 때까지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 있을 때 거기서 오셔서 리터치를 받은 손님이 있어요. 음. 그 언니를 따라다닌다고. 음. 네, 있거든요. 저기 이나영 손님이라고. 예. 글쎄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오랜 시간 할 줄은 몰랐는데 다 손님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고객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음. 첫째도 고객 관리, 둘째도 고객 관리. 그리고 저한테 10명이 왔다고 해서 10명이 다 만족하고 가는 건 아닌데 음. 저랑 맞는 손님의 한 70%는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가지 않나. 그 손님들 나이 들어가는 거 보고 저 나이 들어가는 거 보고 한 3, 4년 만에 만나면 또 그렇게 반가워요. 음. 네, 별 소리를 다 할 정도로. 음. 오늘 얘기는 네. 굉장히 방금도 얘기했듯이 함께 간다는 키워드가 마지막에 제일 많이 꽂혔고요. 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어, 지금 한 일을 이렇게까지 오래 해왔던 어떤 이런 베테랑들은 사실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희망되었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든 말하는 내용 안에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고객에 대한 키워드도 늘 계속 나오는 거고 그리고 고객들을 어떻게 그동안에 관리했다고 하는 그 표현 안에서 사실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좀 만약에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이 시청하신 네. 분들이 어쨌든 돈을 벌려고 창업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이런 사람들에게 꼭 그 돈을 벌면서 내가 내 인생을 나름 그래도 20년 동안 이 전문 분야에 있으면서 이 말은 꼭 하고 내가 마치겠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돈을 벌면서 돈은 꼭 벌어야 되는 부분들은 맞지만 그 돈에 대해서 내가 배우는 것이라고 하면 좀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네. 어쨌든 돈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정말 내가 1,000만 원 벌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1억까지 벌어봤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20년 동안 이렇게 왔던 사람으로서 꼭 해주고 싶은 말. 네. 여러분 여러분 노력 많이 하세요. 노력하면 뭐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싶고요. 네. 제가 어느 순간에 왔을 때, 그러니까 어느 손님이 어떻게 왔을 때 대처를 잘할 수 있을 만한 내 능력은 길러야 돼요. 그런데 대처 능력. 대처 능력. 그럼요. 별 손님이 다 있어요. 네. 대처 능력은 기르시고 돈을 쉽게 버는 건 없는데 나랑 맞는다고 생각할 포인트가 딱 와요. 이거는 내가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이거는 아니올시다. 물론 손님이 안 왔을 때 특히 그런 생각도 들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딱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빨리 캐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갈비집을 냈는데 그 갈비집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는 물론 손님이 많이 와야 돼요. 포인트는 그건데 나랑 아무리 손님이 많이 와도 내가 하기 싫은 날이 있거든. 근데 그 싫은 날이 계속 반복되면 손님 많이 오고 나 돈 많이 버는 것도 싫다고 맞아요. 예. 하더라고요. 내가 그 일이 재밌어야지 늘어요. 그래서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나 억지로 하는 거는 돈이 안 따라와. 포인트는 돈이 안 따라와요. 돈이 안 따라오고 내가 좀 재밌게 하고 재미있는데 돈까지 따라와. 손님도 계속 오셔. 그런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랑 과연 적절히 내가 맞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거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고 뭐 글쎄요 뭐 광고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뭐 하더라도 한 번은 올 수 있지만 그 손님이 재방문은 또 안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랑 맞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맞는 게 닭집이야. 난 닭 배달하는 게 재밌네. 뭐 그럼 뭐 닭 하시는 거고. 이게 정말 모험이에요. 트라이 해보고 아니면 빨리 저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네, 괜히 질질 끌 필요가 굳이 있나. 그리고 이제 어느 칼국수 집을 갔는데 너무 칼국수 기분 나쁘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기분이지 그 사람은 스타일이었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영업은. 오. 서비스는요.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해야 돼요. 네, 나갈 때 기분 나쁘지 않게. 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와우. 네. 되게 오늘 정말 그냥 툭툭 던져서 나오는 말인데요. 너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컨설팅의 내용하고 너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 되게 어. 많고 그냥 이 몸에 배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은. 뭐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밖에.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다는 저도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인터뷰해 오늘 주셔서. 또 멋진 인터뷰 또 응해주셔서 너무 저도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또 기회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여기까지 할게요. 계세요. 페이스.